안녕하세요. 희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한 3년 정도,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후부터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부터 쭉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푸시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드려가지고 늘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라는 것이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속에 짐으로 남겨 있었고, 또 중간에 사실은 한번 동영상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론 강의의 마지막 정리 부분으로서 푸시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일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푸시풀에 제가 싱글램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푸시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쭉 보고 다른 분들 강의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푸시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기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대부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셔도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푸시풀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아예 푸시풀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오늘 푸시풀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앞전 강의들을 좀 듣고 오셔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푸시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건데요.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공관 앰프는 싱글 앰프였겠죠. 그런데 그 당시 진공관 앰프가 개발이 되고 앰프로서 사용이 되던 그 시절에는 아마도 이게 가정용 앰프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극장용이라든가 뭐 대형 이런 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앰플리파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앰프로 사용이 되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공관 앰프라는 것이 출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앰플리파이어의 기능으로서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점점 연구를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출력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결과로서 먼저 그 싱글 앰프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파라싱글 앰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파라싱글 앰프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출력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푸시풀 앰프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이 푸시풀 앰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푸시풀 앰프의 원리와 회로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고 이해하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어떤 희열이랄까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푸시풀 앰프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천재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그 당시에 놀라운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푸시풀 앰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희열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푸시풀 앰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은 위상 반전이라고 하는 회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위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또 이거 전부 그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이전의 강의 중에서 그 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공관음포의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많이 드렸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요게 이제 캐소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플레이트고요. 요것이 그리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판에다가 필라멘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캐소드의 철판에서, 물론 뭐 옛날 것들은 이 캐소드가 없이 필라멘트에서 바로 열전자가 방출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캐소드가 있는 방식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캐소드에서 음전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음전하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아주 강한 플러스에 강한 전압을 걸게 되면, 이 음전하가 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음전하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뭐 이 부분은 제가 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드에다가 여기다가 신호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신호를 넣어주게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증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신호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신호를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신호를 넣었다고, 신호는 음악 신호는 이제 교류니까요. 이렇게 생긴 신호를 여기다가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가 부하 저항이라는 걸 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부하 저항이라는 것을 겁니다. 네. 부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걸게 되면, 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다가 신호를 넣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 신호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신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이 위상이 반전된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위상이 반전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되고요. 이쪽 반대편에 이 캐소드 쪽에서는 이게 정위상, 위상이 반전되지 않은 정위상의 회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정위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위상이 반전된 그런 위상이 나오게 되는 신호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 신호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게 되니까, 전류는, 자, 지금 이런 신호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자,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게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여기는 전류가 이게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쪽이라고 하게 되면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겠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를 간섭하니까 전류가 적게 흐른다. 자, 이러면,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신호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 신호에는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왜 여기서 위상이 거꾸로 되는 거로 나오느냐? 보세요.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는데 왜 여기서 위상이 반전된 그 신호가 나오느냐?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릴 때 제가 깜빡 착각을 해가지고 그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집을 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오메 법칙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메 법칙이 아니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간
W는 IV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일정하겠죠, 당연히. 전력이 일정하게 되면 이 I와 V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었을 때 여기에 플러스가 오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즉 이렇게 생긴 신호에서 이렇게 플러스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건 지금 전압입니다. 이건 전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신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진공관 F의 증폭 방식은 전압 증폭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이 전압인데 이 이야기는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전류를 뜻하는 그 그래프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전력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 사이에서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트랜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자, 여기는 전압이 높고 이렇게 트랜스를 넘어가면 여기는 전압이 낮아지게 되고 대신에 얘가 전류값이 적은데 이 전류값은 높아지게 된다, 이런 설명을 예전에 드렸죠. 이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전력량이 일정할 때는 전류와 전압 사이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전압은 떨어지게 되고 전류가 적게 흐를 때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즉 여기서 나온 전압을 중심으로 본 신호는 이렇게, 즉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역상의 신호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왜 여기는 역상의 신호가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음의 법칙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음의 법칙 가지고 아니고 지금 이 공식, 즉 W는 IV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가 플러스일 때는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른다. 그러면 지금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플러스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결국에는 위상이 얘하고 똑같은 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진공관 앰프라고 하는 것은 전압 증폭 방식이죠. 이 전압 증폭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적게 흐르는데, 얘는 진공관 앰프는 전압 증폭 방식이기 때문에 전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긴 거꾸로 된,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증폭된 역상의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위상이 반전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캐소드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위상이 정상인, 그러니까 위상이 반전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위상이 정상인
증폭되지 않은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증폭되지 않는 위상이 정상인 증폭되지 않은 신호가 캐소드에서 나오느냐, 이거를 설명하신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자, 이 캐소드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저항을 달든 아니면 저기로 달든 어찌 돼 있어요? 마이너스에 접지가 돼 있잖아요. 접지가. 얘는 접지가 돼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서 들어갈 신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원래 신호는. 그러니까 원래의 신호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폭되지 않은, 그렇죠? 원래 여기서 들어간 이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증폭되지 않은 정상의 신호가 캐소드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증폭된 역상의 신호가 나오고 여기는 증폭되지 않은 정상의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위상이 바뀐, 반전된 그러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얘는 뭐예요? 증폭된 신호죠. 여기는 뭐예요? 증폭되지 않은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증폭된 신호와 증폭되지 않은 신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 정말 천재다. 이 회로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100kΩ이라고 하는 부하 저항을 여기다 붙였다면 이것과 똑같은 용량의 100kg짜리 부하 저항을 걸어줍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거 한 2-3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가 100kg면 여기도 100kg인 똑같은 함량의 저항을 같이 붙여주게 되면 캐소드에서는 여기서 증폭되지 않은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 관계 때문에 여기서도 얘와 동일한, 그렇죠? 얘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증폭되지 않은 역상의 신호가 나와요. 여기도 역시 역상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일치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크기는 같지만 여기는 역상의 신호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정상의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트에서 빼고 얘는 캐소드에서 뺐다라고 해서 PK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상 반전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죠. 이거 이외에도 위상을 반전할 수 있는 회로는 보통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4-5가지의 회로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4-5가지의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는 후일에 제가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개념은 이렇다.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상이 바뀐 역상의 신호, 정상의 신호를 각각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커플링 콘덴서를 통해서 여기서는 직류를 걸러내고 교류 신호만 출력관의 그리드에다가 넣어주겠죠. 다시. 자, 이게 이제 이건 출력관이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자, 여기가 정상의 신호를 넣었을 때 여기는 역상의 신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역상의 신호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생긴 역상의 신호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죠? 여기서는 다시 똑같은 원리에서 반전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정상, 그렇죠? 정상의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증폭이 됐겠죠. 증폭된 정상의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커플링을 통과해서 자, 그리드로 갈까요? 뭐 이제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드로 가고 이게 이제 거꾸로 그릴까요? 거꾸로도 많이 그리니까요. 여기가 플레이트가 되고 그리드 되고 여기가 캐소드가 됐을 때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정황을 달든지 하겠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신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자, 여기에 어떤 거가 들어가죠? 여기는 정상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정상 신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역시 역상의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렇죠? 여기서는 증폭된 역상의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왜 역상이 나오고 여기서 정상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드렸고, 그것이 이제 출력관으로 갔을 때, 그렇죠? 출력관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감탄을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걸 지우고 요쪽 거만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참, 야, 이거는 세상에 이런 회로를 만드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출력관입니다, 이거는. 출력관이에요. 여기서 캐스워드 가고, 플레이트에서 저항 걸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가 들어갔어요. 여기 커플링 콘덴서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정상 신호가 들어갔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역상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증폭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증폭이 된 정상 신호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증폭된 역상의 신호가 나오겠죠. 여기는 증폭된 정상 신호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증폭된 역상의 신호가 나올 거예요. 역상. 자,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또 감탄할 일이 한번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푸시프램프의 트랜스포머에는 가운데 테이프로 되어 있죠. 가운데 테이프로 되어 있고요. 나가는 것은 이제 트랜스입니다. 출력 트랜스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전압을 걸게 되죠. 얘가 어디 가서 걸리죠? 이렇게 가서 걸리게 되죠. 얘는 또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걸리게 되죠. 자, 여기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 전압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는 흐르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역상의 회로,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긴 정상의 회로가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전압을 걸면요, 여러분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트랜스는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그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일로 넘어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죠. 이거 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트랜스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전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 트랜스가 하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압은 낮춰주면서 전류는 높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죠. 여기
스피커가 걸려있을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용에 의해서 트랜스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얘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이 2차 측에는 얘하고 똑같은, 지금 이쪽 편에서는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즉 정상의 신호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물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반대로 흐르게 되면, 자, 이 코일은 방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었을 때 이게 넘어갈 때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결국에는 이것과 얘가 넘어갔을 때 이것의 역상인 이렇게 생긴 정상의 신호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왜냐면 얘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다 같이 걸리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와 이 신호가 하나에서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하고가 플러스가 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증폭된, 그렇죠? 이제 여기서 훨씬 더 증폭된 이렇게 생긴 신호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트랜스를 이용해서 위상 관전을 한 번 더 한 거죠. 여기는 정상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는 위상이 거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트랜스에서 합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 밀어줄 때 밀어주고 당겨줄 때 당겨준다. 그래서 푸시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준다라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초창기 때 제가 가서 진공관 앰프 전문가라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뭐냐면 옛날 분들이죠. 수리하시고 이런 분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푸시풀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 한쪽은 얘가 증폭시키고 이쪽은 얘가 증폭시켜서 나중에 여기 가서 붙인다. 많이 들어봤어.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실제로 푸시풀 앰프 중에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요 얘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A 타입 증폭, AB 타입 증폭, 그 다음에 B 타입 증폭,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설명을 해야 사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푸시풀이 그런 식으로, 자, 이쪽 부분은 얘가 증폭을 시킨 부분을 쓰고 이쪽 부분은 얘가 증폭시키는 부분을 써서 나중에 합친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된 앰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푸시풀 앰프의 근본적 원리는 이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원리라니까요. 결국에는 여기는 정상의 회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정상 신호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역상의 신호를 여기다 넣었지만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역상의 신호를 넣었지만 다시 정상의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정상 신호가 같이 겹치게 되면서 훨씬 더 증폭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푸시풀의 원리가 됩니다. 밀고 당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푸시풀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푸시풀 앰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바로 푸시풀 앰프의 원리가 되는 거죠. 푸시풀 앰프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예전에 파라 싱글 앰프죠. 파라 싱글 앰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타입 증폭, B타입 증폭, AB타입 증폭 이거가 이해가 가시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것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엮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푸시 프리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들었던 그 EL84 푸시 프리앰프, 제가 올려드렸던 그 앰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그 앰프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정말 만족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 앰프는 제가 생각을 해도 참 설계가 잘 됐다, 그리고 참 좋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신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예전에 어린 시절에 어찌어찌 하다가 기회가 돼서 진공관 앰프라든가 진공관 앰프의 원리를 좀 접하게 됐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제 친구죠. 제 친구가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앰프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 앰프를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 친구가 조그마한 기업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 내에다가 그 기업 부설 음향공학연구소를 만들어줘서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있으면서 그 음향공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의별 실험도 다 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회로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앰프로 구현도 해보고 했었는데, 뭐 그 회사가 결국에는 그 앰프를 뭐 양산해갖고 생산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제가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좋아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라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계속 저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일인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볶는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몇 년 전 벌써 거의 10여 년이 다 됐네요. 10여 년 전부터는 제가 또 그런 커피를 볶는 일, 그 다음에 또 카페의 운영, 또 카페 컨설팅, 또 학생들을 커피를 볶는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해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 주업이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커피를 볶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커피를 볶는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업 때문에 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쁜데 제 앰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문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기껏 해봐야 한 달에 주문을 해주시려는 분들은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그 수량,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만들어야 되고 또 저녁에 좀 작업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 만들어봐야 한 달에 몇 대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앰프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 너무 저는 행복하고요, 기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앰프를 만드는 일은 또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푸시 프리앰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리앰프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프리앰프의 회로를 서로 하는가라든가, 또 어떻게 만들었더니 되게 좀 소리가 좋더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릴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원래 본업이 이제 커피를 볶는 일이기 때문에 커피와 커피 볶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앰프를 좋아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커피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뭐 다음번에는 제가 또 커피에 관한 책을 또 쓰고 있는데 그 제 책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푸시프레임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